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2부 문을 열었습니다. 2부에서는요. 슬기로운 생활을 위한 생활백서, 매주 목요일은 매일 먹는 식품, 건강을 찾아주는 약품, 제대로 먹고 올바르게 사용하는 방법 알아보겠습니다. 이틀 전이 중복이었죠. 여름철 기력 회복을 위해 삼계탕 같은 보양식 많이 드시는데요. 닭 요리를 하거나 먹을 때 캠필로박터 식중독을 주의해야 한다고 합니다. 오늘은 여름철에 환자가 급증하는 캠필로박터 식중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박희라 연구관 연결돼 있습니다. 연구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더운 여름철 특히 7월에 캠필로박터 식중독 환자가 급증한다던데 발생 원인이 뭘까요? 네, 여름철에 닭고기를 많이 드시죠? 네. 네, 이런 닭이나 오리의 경우에는 장내에 캠필로박터 제균이라고 하는 균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이 도축 과정에서 이 내장에 있던 이런 캠필로박터 식중독균이 닭고기 쪽으로 옮겨갈 수도 있는데요. 닭을 구입해서 세척하고 조리하는 과정에서 교차오염을 통해서 닭에 있던 이런 캠필로박터 균이 주변 채소나 기구 등을 오염시키고 또 대량 조리 과정에서 가열이 불안전한 경우에도 식중독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금류들 먹을 때 특히 조심해야 되는 것 같은데 네. 어머니가 항상 생닭 요리하고 나시면 조리도구들 끓인 물로 막 씻고 하셨는데 이런 거 예방하려고 하셨나 봐요. 네, 맞습니다. 캠필로박터 식중독 감염되면 어떤 증상들 나타날까요? 네, 캠필로박터 식중독의 잠복기는 하루에서 열흘까지 될 수가 있는데요. 대부분의 경우는 식품 섭취 후 2일에서 5일 후에 증세가 나타납니다. 주요 증세는 복통이나 설사, 발열, 구토 등이고요. 이런 증세가 한두 번 정도 설사 정도라고 하면 따뜻한 물을 자주 섭취하시면 되는데 증세가 심해진다면 바로 병원을 방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그런데 최근 우리나라에서 이 캠필로박터 식중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경향 보인다던데 갑자기 왜 이렇게 증가하는 걸까요? 네, 매년 식중독 발생은 증가하기도 하고 감소하는 것이 반복하고 있어서 점차 증가하는 추세라고 판단하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네. 예전에 비해서 닭의 소비가 좀 늘기도 했고요. 이런 다만 초복이 있는 7월에는 캠필로박터 식중독 증가가 뚜렷하게 보입니다. 삼복더위 하면 자동적으로 삼계탕이나 닭볶음탕 등과 같은 닭 메뉴가 떠오르시잖아요. 네네. 그만큼 7월이 되면 닭의 소비가 많아지기도 하고 그에 따라 캠필로박터 제균 식중독도 많아져서 1년 발생하는 캠필로박터 식중독의 41%가 주로 7월에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소비 자체가 늘어나다 보니까 식중독도 많아진다 이런 말씀이신데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끓인 물로 이렇게 소독하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삼계탕은 끓이는 식품이니까 괜찮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왜 많이 발생하는 걸까요? 예,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캠필로박터는 주로 이제 가금류 내장에 흔하게 존재하는 균인데요. 완전히 조리하지 않았거나 또 닭세척 등의 준비 과정에서 다른 식재료나 조리기구의 교차 오염이 돼서 식중독이 발생될 수 있고요. 특히 이런 집단급 식소에서 소뜨기에 비해 지나치게 많은 닭을 넣어 조리하는 경우에는 닭을 고르게 익히기 위해서 재료를 저을 수도 없고 또 대량으로 조리할 때 늦게 넣은 닭을 제대로 익히지 않은 상태에서 먼저 꺼내 제공을 하게 되면 식중독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생닭을 씻는 과정에서 씻는 물이 다른 식재료에 튀어 오염이 되거나 생닭을 다뤘던 조리기구에서 생으로 섭취하는 과일이나 채소 등을 손질했을 경우에도 발생할 수 있고요. 네. 닭을 완전히 조리하는 거에 꼭 신경을 써야 되겠고 교차 오염에도 네네. 좀 주의를 해야 되겠네요. 네네. 캠필로박터 식중독이 주로 발생하는 장소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구내식당 같은 집단 급식소인데요. 캠필로박터 식중독 예방하기 위해서 꼭 기억해야 될 수칙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우선 교차음을 막기 위한 요령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생닭을 만진 손은 반드시 비누 등 세정제로 깨끗이 씻은 다음 다른 식재료를 취급을 해야 하고요. 또 생닭을 세척할 때 다른 식재료나 조리기구에 튀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또 생닭 사용한 칼이나 도마 등은 구분해서 사용을 해야 합니다. 네. 또 구분 사용이 어렵다고 하면 이제 순서를 좀 지키시는 게 좋습니다. 채소하고 육류, 생닭 순서로 재료를 손질하시기 바라고요. 닭을 제일 마지막에 해야겠네요. 그렇죠.
또 생닭을 또 냉장고에 보관하실 때도 생닭의 핏물이 다른 식재료에 오염되지 않도록 밀폐용기나 비닐봉지에 재포장해서 냉장고 제일 아래 칸에 보관해 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말씀 앞에서도 드렸지만 집단급 숙소에서 조리를 하실 때도 솥 크기에 비례해 지나치게 많은 양을 조리하시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고요. 또 내부 중심 온도가 75도에서 1분 이상 충분히 가열되도록 섭취해야 한다는 점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름철에 특히 식중독이 빈번하게 일어나잖아요. 이런 시기에 당부하실 말씀 끝으로 하나 듣겠습니다. 네, 지금 해외에서도 폭염 때문에 비상인데요. 기온이 올라가면 식중독 위험도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이제 올해 여름은 노로바이러스도 함께 유행을 하고 있어서 개인 위생이 특히 중요합니다. 화장실 이용 후에는 반드시 비누로 손을 잘 씻어주시고 특히 음식점이나 집단급 식소에 조리하시는 분들은 설사 증세가 있다면 완쾌된 후 이틀 정도까지는 조리에 참여하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또 요즘 포장이나 주문해서 많이들 드시잖아요. 네네. 음식을 받으시면 바로 섭취하시고 바로 드시기 어렵다면 꼭 냉장고에 보관하시고 다시 드실 때는 충분히 가열하신 후에 섭취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네, 개인 위생은 뭐 코로나 식중독 할 것 없이 언제나 중요하네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식약처 박희라 연구원이었습니다.